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저점을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이 속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투자는 계속돼야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는 분들, 오늘 시장 속에서 답답한 분들 계실 텐데 확실하게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단에 있는 QR코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빠르게 찍고 입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노란톡방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떤 수익률로 얼마나 큰 혜택을 드렸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빠르게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3S입니다. 3S 같은 경우에는 여름 수혜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챙겨갈 수 있는 단기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잡아드렸고요. 해당 종목 10% 상승 나타냈습니다. 27일에 진입을 해서 30일에 청산을 드렸는데 이 진입 사인과 청산 사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노란톡방 안에서만 이렇게 매수 매도 알림이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면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요. 바로 다음 거래일에 슈팅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마성이 짙은 종목일수록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 사랑도 타이밍, 주식도 타이밍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타이밍 잘 잡아갈 수 있는 방법 하단에 있는 QR코드라고 강조드립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는 오치열 전문가님이 상시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노란톡방 안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3S로 수익을 본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 샘표라고 이 종목으로도 빠른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8%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이 종목 오치열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24일에 진입해서 27일에 청산하는 3일 만에 지금 쾌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매수 알림, 매도 알림이 진행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샘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란 장에서 공략을 드렸고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면서 고점에서 매도 사인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수익을 공유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방이 QR코드 안에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저희와 함께 수익률 인증도 하시고 분위기 좋은 수익률 랠리 이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배철강 같은 경우 테마성이 굉장히 짙은 원자재 관련 섹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종목도 저희가 5월 11일에 진입을 해서 20일에 청산 사인 드리면서 해당 진입 라인, 청산 라인은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만 제시를 해드렸고요. 18.4%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고점 청산을 해드렸기 때문에 20% 가까운 수익률을 여러분들께서 챙겨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활발하게 수익 인증 진행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는 수익률도 굉장히 좋지만 방송 공략주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저희가 4월 8일에 들었던 신라 SG, 우리 식량 대란이 일어나면서 곡물 사료 관련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계속해서 요즘 시장 속에서도 사료 관련주들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죠. 해당 종목 정확하게 선침해 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56%라는 저희가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었고요. 진입가까지 제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스텔 바작 살펴보시면 13% 수익 나타낼 수 있는데요. 해당 종목 골프 관련주로 요즘에 골프 산업들이 리오프닝이 열리면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월 5일에 공략해서 20일에 청산하면서 3%의 수익률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굉장히 제가 애착이 많이 가는 종목입니다. 유니슨인데요. 이 유니슨 저희가 주요 대기업에서 천조를 투자하면서 키워드가
친환경으로 강조를 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기억하실까요? 오치열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느라 굉장히 바쁘셔서 저한테 비밀스럽게 종목을 안겨주고 가셨는데요. 그중 두 번째 종목이 유니슨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두 번째 종목 힘을 많이 주고 오는 종목이라고요. 이 힘을 많이 준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27일 방송 공략 당일에 진입 사인을 제시를 해드렸고 빠르게 올라오면서 바로 6월 8일에 50% 수익률이라는 고점 청산을 여러분들께 안내 잡아드렸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테마성이 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친환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안고 가야 하는 미래 지향성이 뚜렷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 제대로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런 종목들을 들어갈 때 내가 잡고 있는 라인이 선취매 라인이 맞는지 저점 가격이 맞는지 확인이 조금 필요하다. 또 아니면 나는 저점은 잡았는데 저는 파는 게 어려워요. 고점 매도가 어렵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유니슨처럼 고점 매도 정확하게 전략 잡을 수 있는 오치열 전문가님 만나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 공략주 유니슨처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단기간에 5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건 테마성이 짙고 그만큼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방송 공략주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오치열 전문가님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나이 오치열 2부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힘이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힘을 실어줄 해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저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사나이 오치열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나이 오치열의 오치열입니다. 지금 시장이 한 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이제 저점을 찍어준 게 아니었나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또 빠지는 게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습니다.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에너지 수출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상하이에서 재봉쇄를 하겠다. 그리고 난데없는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와 거의 동급인 이제 감염병이 된다라는 그런 좀 이슈들이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보면서 그 위험자산 증시에 조금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런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 좀 수급이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도 또 하락을 나왔었는데 그래도 뭐 나스닥 빠지는 것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이게 차라리 한편으로 조금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내 계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이나 뭐 이제 일본이나 뭐 유럽 쪽의 그 증시들이 다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도망갈 시간이 아니라 박앤세일 장이다. 네. 박앤세일 장이다. 지금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때 2020년도 3월 19일이죠. 3월 18, 19일 때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이때 주식을 하신 분들이 승자지 이때 도망간 사람들은 패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을 안 하던 것도 더 해야 되는데 그럼요. 제나 앵커님 네. 주식 하시던 거 좀 현금을 좀 더 크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그쵸, 그쵸. 영끌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왜냐하면 기존의 가격이 높았던 맞아요. 종목들이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럼요. 이제 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명품도 할인을 한다고 하면 줄 서서 사는데 그쵸. 이런 종목, 명품 종목 빠르게 캐치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최근에 오치열 전문가님들, 전문가님의 수익률들 보면은 굉장히 이런 종목들이 명품 종목이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유니슨 기억하시죠? 유니슨도 네. 오늘 장에서도 지금 빠져나가고 맞아요. 있는 시장 속에서도 장중에 6%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힘이 좋은 종목일수록 저희가 놓치지 않고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유니슨 같은 종목 오늘 장 속에서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품 종목은 빛을 오래 유지하는 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해당 종목처럼 여러분들 오늘도 빛나는 종목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수익률표다 보면은 굉장히 흐름들이 테마성이 짙은 종목도 있지만 또 제가 봤을 때 테마성이 최근에 이렇게 뚜렷한 섹터는 아닌데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 발굴하는 좀 팁이 있을까요? 이게 유니슨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그 여름에는 겨울 종목을 사야 되고 겨울에는 여름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50 뭐 탄소 제로와 넷 제로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K텍소노미에서 원전이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이슈들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야기를 했죠.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너희들에게 에너지를 수출하지 않을 거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 섹터, 친환경 에너지가 조금 부각을 받았었어요. 부각을 받았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러시아 쪽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으면 이거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말 안 할까? 이거 내가 봤을 때 말할 거다 라는 생각에 유니슨을 좀 잡아야겠다 해서 잡았는데 잡자마자 바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도 에너지 수출 안 한다. 이 말 나오자마자 소름이 쫙 돋았던 게 와 이거 유니슨 난리 난다. 이거 난리 난다 해가지고 진짜 시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5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1%대의 증시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니스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 보시면 뭐 신라 SG 그리고 룽투코리아 이런 것들도 이슈들이 있기 직전에 제가 먼저 잡은 겁니다. 먼저 잡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오늘도 또 오르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와 이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들 드실 텐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미리 선취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유니슨 그때 당시 2주 전이죠. 네. 2주 전에 제가 그 일이 좀 급해가지고 그 제나 앵커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종목 좀 2부 때 조금 어필을 좀 강하게 나가야 되는 종목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이스했죠. 근데 그럼요. 앵커님 제 좀 설명을 들으면서 사고 싶으셨나요? 저는 유니슨 같은 종목 보고 네. 에이 설마 전 사실 테마성 짙은 종목 좋아하거든요. 급등주들. 그래서 네. 설마 친환경 우리 미래에서 꼭 챙겨가야 하는 미래 먹거리 섹터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올라봐야 일주일 안에 10% 오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요. 50%가 날개 달린 듯이 올라가더라고요. 그쵸. 또 제가 또 놀란 게 3S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빨간불 켜면서 맞아요.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최근 수익률 보시면 3S도 그렇고요. 샘표도 그렇고요. 테마성이 있건 아니면 테마성이 좀 약하고 실적주가 강세를 보인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전문가님이 찝어주신 종목만큼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단기간에 슈팅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오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3S도 그렇고요. 우리 유니슨도 그렇고요. 오늘 힘든 장 속에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 아깝지 않으세요? 내가 만약에 방송을 꾸준히 신청을 했는데 노란 톡방에 들어오지 않고 놓쳐서 이런 종목들 놓치신 분들이라면 배가 아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놓치지 마세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역시도 하락장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 오늘 종가 베팅까지 여러분들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빠르게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오치열 전문가님이 상시 대기 중에 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적극적으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저희가 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늘 종가 베팅을 염두에 두시고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럼요. 이제 종가까지 정확하게 15분이 남았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살짝 먼저 풀어주시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연도에 벌써 상장 폐지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거래 정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정말 튼튼한데 이제 좀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 그리고 앞으로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뭐 친환경이다 뭐다 넷제로다 뭐 텍소노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좀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 간의 ESG 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ESG의 그 수익 사이클이 돌아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뭐 반도체도 그 텔라델피아 그 반도체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나스닥 종목들이 그 반도체 기술주들이 많이 좀 하락이 나왔었죠.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조금 힘이 약할 거다라고 해서 반도체주들이 요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조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전기차 관련해서 좀 강한 테마를 이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인데 조금 탄탄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려운데 이런 와중에서 진짜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사도 걱정 없다, 더 사도 걱정 없다 그런 기업들을 제가 가지고 와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들고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기승전 ESG라고 하죠.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 삼성전자 포함해서 SK, DL, 한화까지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ESG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그중에서 실적이 탄탄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테마성과 함께 탄탄한 실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심지어 지금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현재의 자리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빠르게 입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가 전에 저희가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오철 전문가님의 케어 아래 해당 종목처럼 수익률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노란톡방 안에서만 비밀스럽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개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입 라인, 청산 라인 잡아갈 수 있도록 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ESG라고 하면 좀 친환경과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 성장 산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대기업들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힘을 쏟고 있는데 저는 봤을 때 정책적으로도 맞물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맞는 게 이게 왜냐면은 ESG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ESG 뭐 ESG 경영, ESG 정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ESG가 뭐냐 뭐 이제 메타버스는 알겠는데 ESG는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ESG가 environmental 그리고 social 그리고 governance. 자, 이게 멋있네요. 발음 나이스하죠? 네. 본토예요. 해외파세요, 해외파. 그럼요. 해외에 좀 종종 왔다 갔다 일주일씩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어쨌든 네. 자, 이게 환경 사회 지배 구조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제 조금 비재무적 그러니까 재무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 사업을 영위를 한다라는 그런 말인데 한마디로 환경이랑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영향을 크게 받는 것들을 조금 운영을 한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그 좀 공장을 가동을 할 때 이게 우리가 ESG 좀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극도로 낮추겠다. 뭐 사회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서 최대한 우리가 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2050 탄소 배출 제로화, 그러니까 넷제로에 대해서 실현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다. 이게 지금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한화, CJ, 포스코, KT, 롯데, 철강 업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그 대기업들이 우리도 이제 ESG 경영을 시작을 했습니다라고 시작을 하는
좀 발언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닌 기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ESG 경영을 한다. 그래서 이 ESG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좀 묶여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냐? 바로 이 기업은 자동차용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ESG와 관련되어 있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들이 무슨 부품을 만드냐? 바로 공조 부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그 요새 전기차들은 그 좀 차량용 배터리 그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배터리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뭐 몇 킬로를 더 달릴 수 뭐 못 달린다, 1도가 내려가면은 몇 킬로를 더 달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동차 품질이나 성능을 결정짓는 공조 부품 분야 업계 1위입니다. 예, 1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그 자동차 완성차 업계가 지금 최근 신차를 좀 받으려면 한 1년 정도가 걸려요. 맞아요.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네. 중고차 가격이 더 맞아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중고차 가격도 그래서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신차를 받으려면은 지금 내 차가 지금 폐차 상태여가지고 이제 좀 운행을 못 하는데 폐차를 했는데 이제 신차를 뽑으려고 했는데 1년 반을 기다리래요. 너무 오래 기다려요. 중고차 사면은 내일 당장 탈 수 있어요. 중고차 사야죠. 그쵸. 그래서 같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품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들면 바로 팔려요. 그러면은 부품이 없어서 이제 차를 못 뽑고 있는데 그러면 부품 가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품을 만드는 이 회사가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공조 부품 업계 1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좀 나이스하게 좀 상승 나오지 않을까. 네. 나이스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나이스. 네. 제가 원래 제가 맨날 나이스 하다 보니까 몸만 하면 나이스다. 앵커님도 맞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나이스라는 말을 좀 줄여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너무 나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앵커님 1부 종목, 2부 종목 뭐가 더 끌리시나요? 저는요. 지금 오늘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쵸, 맞아요. 이렇게 빠져나갈지 몰랐는데 빠져나갈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종목이 가장 첫 번째 종목이 오늘 종가 전까지는 가장 나이스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나이스한 생각이 종목. 듭니다. 네, 사실은 오치열 전문가님이 나이스라는 말을 유행어처럼 참 많이 쓰시는데 그럼요. 제가 이 나이스라는 단어를 좀 세봤어요. 네. 수익률이 좀 많이 나오는 단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나이스라는 세봤어요? 단어가 한 5번 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나이스라는 네. 말을 거의 한 4번 넘게 하셨거든요. 그럼 다시 이 해야 돼요. 종목 더 해야 돼요. 네.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ESG 경영 자체가 대기업에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묶여서 윤석열 정부에서 힘을 쏟겠다라고 얘기를 한 시점에서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하는 게 바로 차량용 부품 관련 이슈로 해서 이 회사가 공조 부품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1등 아니면 기억 안 하냐? 라는 말도 하지만 저는 1등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등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경쟁력과 기술력 탄탄하게 보유돼 있을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수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셔야만 종가 전까지 여러분들 베팅을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ESG의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로서 정책적 이슈 그리고 대기업의 영향을 받아서 수혜를 가득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고 부품도 부족해서 지금 신차를 뽑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용 부품 수혜주로도 묶여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나는 아직 신차를 대기 중에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량용 부품이 부족해서 대기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해당 종목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셔서 빠르게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차량용 부품까지도 이 종목이 엮여있는 수혜다라고 확인을 해봤는데 네. 사실은 차량용 부품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새 차 전기차로 뽑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수혜를 더 뜨겁게 받지 않을까 싶은데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있는 차량 그 회사들이 자동차 완성차 회사들이 네. 다른 나라 해외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높은 기술력으로 안정적인 그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갑자기 뚝 끊겨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아니 네. 어느 나라에서 조금 인기가 아, 네. 있는지 전문가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설명해 아. 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앵커님 다 알고 계시는데 자연스럽게 넘기신데 어쨌든 지금 뭐 간단하게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윤석열 정부의 ESG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말씀드리자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첫 번째가 탈원전 정책 폐기, 그리고 두 번째가 2030 온실가스 40% 감축, 그리고 세 번째가 지속 가능 성장위원회 신설을 검토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새로운 그 위원회를 신설을 하면서 이제 조금 KESG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겠다. 이게 뭐냐면은 ESG 경영에 5년 동안 6조 원을 6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네 번째 순환 경제 전환 촉진법.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재활용을 확대를 하고 폐기물을 축소를 한다. 이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싹 다 탄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1번 탈원전 정책 폐기 이것만 봐도 이제 전기차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이제 탄소를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을 하겠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가장 필수적인 성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 공조 부품 시스템을 설계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끄집어내고 있구나. 네. 그리고 아까 앵커님, 김재나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느 나라에 가장 좀 메리트 있게끔 좀 수출을 하고 있느냐, 뭐 동유럽이든 뭐 동남아든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건 다 좋은데 지금 이제 발판을 딱 닫고 뛰어 넘어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북미죠. 네. 자, 북미 시장에 이제 도전을 합니다. 이게 뭘로 도전을 하냐? 현대기아차가 원래도 좀 디자인이 요새 디자인 미쳤어요. 네, 예쁘더라고요. 요새 디자인 진짜 좀 물론 저렴하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저가 차량들 있잖아요. 승용차들. 그런 승용차들 디자인, 아반떼도 디자인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아반떼도 예쁘게 잘 나오고 어쨌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뭘 하냐? 북미에서는 픽업 트럭이 네. 굉장히 핫해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도 덩치도 크고 그러면서 뒤에 뭐 태우고 다니고 싶고 네. 하잖아요. 저를 네. 저도 덩치가 좀 크신 것 같아요. 저도 좀 큰 편이긴 한데 네. 저도 그래서 SUV 차량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잠깐 사설로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현대기아차가 그 미국 쪽의 픽업 트럭을 조금 공격적으로 좀 시장을 좀 장악을 하겠다. 이게 어느 정도로 장악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말했냐면 우리가 글로벌 3위를 찍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한 12% 현대기아차 합쳐가지고 12% 정도인데 이제 이것들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그 3위로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하겠다. 글로벌 생산량을 2030년도까지 현대기아차가 21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글로벌 생산량 45%까지 내가 먹어버리겠다라는 막강한 포부를 펼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뭐 테슬라 최대한 우리가 따라가 줄게, 바짝 긴장해라, 뭐 이런 좀 느낌을 좀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현재 현대차가 이제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지금 현재 픽업 트럭을 생산 중입니다. 생산 중이고 25년부터 조지아주 현대차 전용 공장 생산 라인을 또 증축을 해요. 증축을 하면서 거기서도 현지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 그리고 기아차도 24년부터 2년 후죠. 24년부터 북미 시장 주력 전기 픽업 트럭을 현지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한 이유가 뭘까요? 앵커님, 당연히 현기차,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언급을 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렇죠. 네. 공조 시스템을 현대 기아차에 완전히 미친 듯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그냥 점유율이 뭐 과독점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시장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수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굉장히
나이스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들어오려면 매수하려면 앵커님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지금 네. 나이스라는 단어만 5번 넘게 외치셨어요. 한 8번 했습니다. 네, 이 종목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 진출까지 성공적으로 한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챙겨가셔야 하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셔서 빠르게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가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종가까지 30초 남았네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해당 종목 여러분들 케어 확실하게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지금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부품의 품귀 현상, 해당 종목은 또 현대 기아차의 미국 진출까지 묶여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데 이 종목 얼마나 기간을 두고 보시나요? 일단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부 종목은 굉장히 좀 갑자기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좀 재무도 굉장히 탄탄하고 시가총액도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진짜 금 사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겁니다. 지금 진짜 시장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금값도 많이 오르면서 아유, 주식 안 하고 금을 할 걸 그랬나, 금테크를 할 걸 그랬나 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금 말고 은행 적금 말고 이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길게 가봤자 이슈들이 ESG 정책이 윤석열 정부가 조금씩 언급을 좀 더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한 달 이내로도 꾸준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수익금을 올리시면 된다. 일단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제가 안 봤는데 네. 차트를 보고 넘어가자면 진짜 시장은 이렇게 좋아지고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뭐 현대 기아차 뭐 계속해서 뭐 진짜 미국 진출하겠다 이런 좋은 호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젤렌스키 그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네.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 에너지 수출 안 한다, 뭐 상하이 재봉쇄한다,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힘을 못 받는 겁니다. 이제 차트가 이게 쭉 빠졌어요. 이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을 다 받으면서 쭉 빠졌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상태.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정확히 잡아줬습니다. 저점 잡아준 상태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고 횡보를 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내가 기관이다. 내가 기관이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매집을 해보세요. 네. 네, 금고기 조금씩. 하듯이 그럼요. 이제 하나씩. 그럼요. 천천히. 금 요만한 거 있죠. 요만한 거 조금씩 모은다 생각하고 이거 일단 하나, 2개, 3개 네. 이렇게 모으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와, 이거구나. 이게 노다지다. 네. 이게 노다지다. 이게 오치열이 말하는 그 나이스구나. 이거 느끼실 겁니다. 이제 이 일부 종목은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꽤 괜찮은 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진짜 인생 종목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안전하고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전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도 아이고, 네. 신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지금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이 박앤셀 구간이 맞다라고 센스 있게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반값 세일 못해서 제가 봤을 때 한 80%까지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종목 여러분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려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 지금 저희 종가가 끝났습니다. 시장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베팅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 종목 우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다음 거래일 월요일 시초가에 들어가도 안전할까요? 일단은 뭐 당연하죠. 이게 뭐 100%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진짜 갑자기 그 여기 회장이 대표이사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네, 하거나 오너 리스크가 없는 이상. 그쵸. 이게 갑자기 뭐 이걸로 뭐 코인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않으면 전혀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 여러분들 그냥 꾸준하게 재무제표가 올라가는 그런 그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조금씩 매집을 해가면 굉장히 좀
나이스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잖아요. 해당 종목이 여러분들께 수익알을 안겨드릴 거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오는 종목들이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월 27일에 공략 잡아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 친환경 섹터 중에 하나인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이 무려 50%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월 8일에 고점 청산을 안내 잡아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저희가 방송 공략주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어필했던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역시도 여러분들께 강하게 어필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유니슨처럼 50%의 수익률 나도 한번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은 QR코드 안에서 노란톡방 안에서만 제공되는 비밀 공략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S도 그렇고요. 샘표도 그렇고요. 방송 공략주가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서만 여러분들께 안내를 잡아드렸던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은 매도 알림뿐만 아니라 저희가 잡아갈 수 있는 선침의 락인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만 알림을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절대 혼자로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님 손잡고 수익길 걷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는 히든 종목을 꺼내 놓으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종목이 유니슨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유니슨 50%가 올라갈 때 못 담으셔가지고 배 아프시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오늘 종목도 두 번째 종목 유니슨처럼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오픈을 해주시죠. 일단 이 종목은 좀 제가 특이하게 먼저 그 차트를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차트가 그 정도로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제가 웬만하면 지금 이렇게 그 많이 눌려 있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거래량 확 텄죠. 네, 확 텄고 계속해서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제 장에서도 윗꼬리 한번 달고 좀 빠지고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아, 이건 나는 더 올라가고 싶은데 위에 악성 매물대가 껴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빠진다. 악성 매물대 때문에 위에 한마디로 시체들이 많다.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어쨌든 강하게 악성 매물대가 있다. 네. 악성 매물대가 있는 상태다. 굉장히 이제 좀 매도벽이 튼튼하게 남아 있는데 이것만 좀 어떻게 보면은 저항 라인만 정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하늘 날개 달린 듯이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쳤어요. 저는 이런 차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이거는 제가 앵커님한테도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진짜 좋을 것 같다. 이거 네. 진짜 이거 진짜다. 저 사실 네. 이 종목 보고 저는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럼요. 전 첫 번째가 더 좋은데요? 첫 번째가 더 좋고 전 3전 살래요 이렇게 했다가 네. 혼났어요. 전문가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투자는 우리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이 종목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면 제가 혼났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혼나시기 전에 빠르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어떤 종목이길래 3전 사지 마세요. 3전 사지 말고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길 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빠르게 이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우리가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파악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이슈들은 정말 제가 이슈 없는 종목 안 가지고 오진 않잖아요. 항상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좀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새로 하면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사업에 대한 힘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 재건축이랑은 알겠다. 그런데 이 기업은 뭐 이슈 관련이 있냐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 이야기하면 다 아실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네. 종목은 네네. 정말 좋은 종목이잖아요. 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유니슨 놓쳤다 할 때 얼마나 제가 더 속상했어요. 그쵸. 자, 이렇게 50% 올라갈 때 못 담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모멘텀들이 굉장히 강해서 유니슨만큼 아니면 유니슨보다 조금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그쵸. 생각이 드는데 유니슨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아니면 유니슨을 담았는
샀는데 나는 한 번 더 제2의 유니스를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는 여러분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화면에 보이는 노란 톡방이 짠 하고 뜹니다. 이 노란 톡방 안에는 저도 있고요. 또 오치열 전문가님이 상시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연락 잘하는 남자 처음 봤어요. 우리 연락이 잘 되는 남자는 정말 최고거든요. 그럼요. 근데 노란 톡방 안에서만큼은 정말 칼답,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확실하게 잡아주고 계시는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종목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에 아주 큰 수혜를 받을 거다 했는데 그 강력한 힌트 그냥 오픈을 해주시죠.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 빡 하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방기계 기구 그리고 소방설비공사 전문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게 겨울 테마로 산불 테마로 이슈받고 슈팅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요? 라고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장마예요. 맞아요. 장마인데 의미가 있나? 불이 안 나는데 의미가 없죠. 있나? 너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 소방설비공사 전문 분야인데 자 소방설비공사라고 하면은 뭐 소화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자 소화전도 있고 뭐 스프링클러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프링클러 하면 딱 느낌이 와야 돼. 잠깐만.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잠깐만 빌딩 만들고 아파트 만들고 할 때 갑자기 연결하죠 혼자. 네. 그러면서 잠깐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달겠네. 건축물 소방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를 다 달겠구나. 여기에도 달려 있겠죠. 여기에도 달려 여기 있을 있어요. 텐데 그럼요 여기도 달려 네. 있을 겁니다. 다 그 기업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와 그러면은 아파트나 이런 거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다 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 기업에서 정말 많은 그 수주권들을 다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 빌딩이나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짓잖아요. 뭐 재건축, 재개발 하면서 다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세운다고 수주도 새롭게 이야기 나오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규제 완화도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스프링클러가 말도 안 되게 들어갑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좀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더 많은 스프링클러가 들어갈 거예요. 집에도 다 있죠. 그럼요. 아파트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뭐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나 뭐 어떤 건물이든 소방법에 의거해서 스프링클러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복도에도 소화전이 다 있고요. 그거를 얘네들이 만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진짜 그 건설주들이 지지부진했어요. 이게 왜 지지부진했냐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기 전에 정책주로 좀 이제 좀 인맥주가 아니라 정책주로서 건설주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해서 기대감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니까 재료가 살짝 소멸이 됐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얘네가 뭐 규제 완화한다면서 뭐 지금 뭐 다른 이슈들 인플레이션이다, 금리 인상이다, 뭐 코로나다, 뭐다, 뭐 러시아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뭐 지금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이 빌딩을 못 짓는다, 아파트를 못 짓는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건설주들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뭐가 된다?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반기에 날아가겠다. 하반기에 날아갈 것인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미리 선반영해서 지금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유니슨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도 그렇고요. 예전에 제가 그 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TYM이라고 그 이제 건설 농기계 농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네. 걔네들도 유니슨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TYM도 그렇고 차트가 똑같습니다. 네, 차트가 똑같은데 TYM도 한 80% 정도 올랐어요. 네, 한 80% 정도 오르면서 그냥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인데 그런데 얘네들이 TYM이랑 유니슨이랑 시작하기 직전 차트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80%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얘네들이 잘만 움직여준다면 50%는 솔직히 80% 간다. 80%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욕심 부리지 마세요. 50%도 쉽지 않았어요. 50%도 쉽지 않지만 얘네에게는
괜찮은데? 할만한데? 할만한데? 한번 걸어볼 만한데? 이런 느낌. 그렇다고 해서 몰빵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좀 그 분배를 잘 하셔야 되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난리 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튀어준 상태에서 갑자기 골든 크로스가 강하게 한 번씩 나오고 다시 빠진 상태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은 다 받은 상태예요. 다 받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윗골이 달고 내려온다? 이거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슈가 괜찮다? 눈여겨봐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죠.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이 종목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저 알고 네.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네, 지금 네. 눈여겨봐야 하는 두 번 눈여겨봐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실내에 계신다면 천장을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쯤은 무조건 있을 겁니다.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이슈로 인해서 건설 관련주들이 올라올 때 이 종목 올라가지 않을까, 함께 수혜받지 않을까 했었지만 최근 5월 달에 실제 건설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수주가 몰려왔는데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 하반기에는 그 수주의 영향을 받아서 기대감이 쏟아 올라가겠죠. 이제 여러분 6월입니다. 하반기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딱 좋은 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종목 골든크로스를 맞고 또 지금 현재 저점은 충분히 받은 상황에서 수급이 최근까지도 올라왔다라는 점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이 종목 매수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여러분 이 종목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수익크로스 만날 수 있도록 전문가님께서 정확한 비중과 매수, 매도 알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저희 방송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두 번째 종목에 힘을 많이 줬기 때문이에요. 유니슨도 저희가 50% 올라갈 때 오늘 장중에서도 장중에 6%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 만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은 가능합니다. QR코드만 찍으신다면 여러분들 쉽게 두 번째 종목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종목 우리가 또 한 번 체크해봐야 할 추가적인 모멘텀은 또 없을까요? 일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두 가지 정도가 조금 남아 있는데 자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사실 그 한 5분의 1 가격, 그러니까 5분의 1 가격이 아니라 5분의 1 정도, 영토의 한 20%를 지금 현재 러시아에게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점령당한 곳만 한 5분의 1, 20% 정도고 그 외에는 진짜 쑥대밭이 됐어요. 다 쑥대밭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로 묶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뭐 현대해버다임이나 뭐 이런 종목들 뭐 많이 묶여가지고 진짜 한 30-40%가 우순 수준으로 급등 많이 나왔습니다. 급등 나왔는데 이 종목도 관련해가지고 같이 묶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스프링클러를 만드는 회사가 그래 많진 않아요. 그래 많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와 그러면은 이 종목이 후발로 굉장히 크게 상승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나앵커님께서 대구에 그 소방 기계 공사 계약을 이제 조금 뭐 계속 진행을 하면서 대구에 그 사고가 났었죠. 맞아요. 화재 사고가 났는데 와 22분 만에 30분도 안 돼서 불을 껐는데 7명이 안 좋은 이렇게 일이 있었죠. 좀 사고를 당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그때 진짜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은 조금 피해를 네. 좀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그러면 그래도 이제 새롭게 6.1 지방선거 다 끝났잖아요. 다 네, 끝나면서 맞습니다. 시장이나 뭐 구의원님 이렇게 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도 출범을 하면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소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할 좀 의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선취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좀 애매한데 사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때 사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사놔야 되는 거고 제가 그리고 말씀드린 거 굉장히 강력합니다.
유니슨이랑 TYM이 각각 50%, 8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 종목도 똑같은 차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은 1부와 2부, 제가 말씀드린 게 1부 종목은 시총이 꽤나 튼튼하고 2부 종목은 꽤나 가벼운 대신에 미친 듯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 두 개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해가지고 가지고 간다면 진짜 안전하고도 나이스한 수익률을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제 있었던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대규모의 수주 계약이 앞서 더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이슈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첫 번째 종목으로 ESG 관련주,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하는 스프링클러 관련주로 재개발, 재건축에 빠질 수 없는 이슈에 묶여있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최소 50% 정도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는 종목인 만큼 빠르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